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1대1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야? 라고 하시면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119라는 책을 쓴 저자 와삼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책들은 많이 있는데 정작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집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좀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저희 집에서 이제 주말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때 제가 항상 와인을 같이 먹거든요. 그때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그럴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와삼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외국의 논문에서도 제가 이런 똑같은 워딩 자체가 아무튼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굳이 뭐 꼽는다면 이 정책이 과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가 아닌가 아니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정책인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게 하고 공급이 줄어들고 또는 뭐 전세 가격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 그때는 주택 가격을 선제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는 제 책에도 있지만 조금 이따가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수도권 5대 광역시 매수 우위 지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꺾여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래량 흐름을 봐도 굉장히 꺾여 있습니다. 이제 2006년부터 우리가 거래량을 조사를 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월 평균 한 6,8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달 사이에 거래되는 그 수준이 1,300건, 1,400건 막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거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일단 세제와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세제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2%, 양도세는 80, 소득세까지 합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지역에서 82.5%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세 빼고 나면은 오히려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사실 시장이 여러 가지로 그 제한이 많이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축소되어 있다고 해서 물론 이제 가격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단순히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몇 가지 요인들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금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그 주택가격 지수와 금리 간의 관계를 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구분해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이제 상관관계와 인간관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논문 중에도 나온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 이게 약간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지역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만 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1대1의 관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주열 그 전에 하는 총재께서 저금리만의 부동산 문제 원인은 아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은 그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김현미 전 장관이 주택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정책 잘못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겠죠, 당시에. 저금리 때문에 자꾸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실 이주열 총재께서 저보다 논문을 덜 읽어보셨겠어요? 통계 프로그램을 안 돌려보셨겠어요? 저는 그것만 100%는 아니야 라고 단정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KB 지수를 가지고 제 책에서 활용을 했는데, 보시면은, 실제로 그 2005년, 2006년, 2007년에
정책 금리를 3점 몇 프로에서 한 5%까지 올려요. 그런데 서울 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책 금리를 확 떨어뜨리는데 주택 가격이 그렇다고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관계가 안 보이는 거죠. 과연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주택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단순히 1대1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통화정책만 생각하는데 재정정책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 얼마나 푸느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그 피케티라는 21세기 자본을 쓴 그 피케티 교수가 정부가 부채가 많을 때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역사적으로 유럽에서도 돈을 막 푸는 거죠.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그 국가 예산이 어땠었나 잠깐 한번 보시면 2014년, 15년, 16년 이럴 때는 3%, 3% 이렇게 올라가다가 18년, 19년 이럴 때 보시면은 거의 최근까지 7%, 8% 뭐 거의 한 1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역대 추경 규모도 보시면 최근 5년간 그 역대 추경이 IMF 때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20년 되나요? 그 기간보다 최근 한 5년 때 푼 추경의 규모가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4배 이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었다. 사실 저금리만은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어떠냐? 경제 성장률도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생각하면 이제 IMF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나쁘지 않았어요. 재임하는 한 7년 동안 뭐 괜찮았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뭐 침체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200만 호 공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천한 거죠. IMF 겪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나오고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도 그때 이제 좀 꺾이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다 다운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만 주택 가격이 침체기였었고 나머지 6대 광역시라든지 전국은 주택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서도 사실은 평가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 좀 길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정말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야? 라고 하시면 저는 결국에는 수요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들 뭐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가 시차를 두고서 2009년, 10년, 11년, 12년에 다 굉장히 시장이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언론, 기자들도 가장 많으신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곧 전국의 주택 가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시장이 침체에 빠졌던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강남의 우수 지역에 대량으로 아파트 입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그 히트 작품이 있어요. 보금자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4년 청약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서 받아들이는데 이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때 막 이런 발표들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청약 대기자들, 아파트 매수 대기자들이 올스탑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뉴타운들이 이때 또 많이 입주를 했고 또 하나는 2기 신도시. 물론 성남 판교는 이제 2001년에 시작한 건데 나머지 뭐 수원 광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입지가 좋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김포 한강이라든지 파주 운정이라든지 동탄, 양주, 옥정, 회천, 검단, 오산세교, 삼지구. 제가 기억하는 게 오산세교, 삼지구 분양하는 날 우리 그 강남세곡 그 아파트 첫 분양하는 날이었어요. 그 오산세교 3지구가 분양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할 것들이 막 이렇게 밀려 있는 거죠. 막 그리고 또 입주도 막 우수 지역에 막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에 물론 중간에 잠깐 점프한 적이 있었지만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가 사실은 좀 힘들었다.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그래서 저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규모 공급이 있으니까 결국엔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의 전세가율이 4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개 광역시나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60%, 70% 뭐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하죠. 근데 40% 미만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전세는 실수요고 매매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딸리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아까 그런 수많은 공급과 낮아진 에너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수도권의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를 했던 거지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장기간 침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파트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최근 어제인가요? 0.5% 올려가지고 2.25%가 됐잖아요. 이게 근데 그 정책금리 2.25% 이제 그 하는 총리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긴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저는 사실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2005년, 6년, 7년 이렇게 이때 집값 올라갈 때 금리 보면요. 이때도 5%, 4%, 3% 이랬어요. 2.25%면은 아직은 그때 상황이랑 비교해서는 사실은 낮은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워렌 버핏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은 거시경제에 대한 관점 세우거나 이렇게 그런 예측하거나 귀 기울이는 건 시간 낭비다. 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시 변수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사실 최근 한 10년간 사실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2021년, 20년, 19년, 18년, 17년에는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도 테이퍼링 얘기하고 미국 금리 얘기하고 금리 인상할 거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2015년에 강남에 이제 그 출연 모습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보려고 갔을 때 이제 공중에서 굉장히 그 깔끔하게 생기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이제 미국에 금리 인상 될 거야. 지금 사는 거 되게 안 좋은데. 제가 그 공인중개사를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그런 말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시 변수를 예측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관심 있는 지역에 주택 수급은 어떤지, 매매 전세 사이클은 어떤지, 그래서 뭐 공급량은 어떤지, 입주량은 어떤지 이런 건 확인해 봤어? 이런 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거시 변수도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많은 무주택자들이 착각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는 거는 거시 변수에 대한 뉴스들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매매 전세 사이클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세가율, 공급 입주량 이런 것들은 정작 등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거시 변수를 같이 관심 가져주는 게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아예 뭐 금리 신경 쓰지 마, 거시 변수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